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죠. 모두 의심의 여지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빅테크 비싸도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빅테크 ETF는 무조건 더 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어닝 시즌이 돌아오죠. 현재 빅테크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 보실 때는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단순히 실적이랑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AI 경쟁력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투자 계획입니다. 빅테크들은 매분기 AI 관련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를 얼마나 더 지속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관련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닝 시즌에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빅테크에 대한 판단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했죠. 의심의 여지가 정말 1도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 포인트를 모두 다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AI가 그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도 이어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주가는 폭락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일회성 세금이었는데요. AI 관련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빅테크들의 과잉 투자 우려, 어닝 시즌마다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2024년 4월 기사입니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메타 주가 폭락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보다 낮았던 것도 이유지만 역시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였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현장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합니다. AI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AI에 과소 투자하는 위험이 과잉 투자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저는 이 답변이요, AI 투자에 대한 빅테크들의 시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들의 AI 경쟁은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과 똑같습니다. 빅테크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빅테크들의 실적은 그 투자가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자본 지출 급증 우려로 주가가 3% 빠졌는데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현재 시장의 AI 자본 지출 과하다,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주가는 3%가 아니라 10% 이상 빠졌을 겁니다.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 과잉 우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자본 지출 과잉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이 온다?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1990년 IT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니까 빚을 못 갚고 파산을 한 거예요. 빅테크들의 어마어마한 투자는요,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주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고요. 매분기 엄청난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AI 투자 늘린다고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다르게 AI 자본 지출 전망 상향 소식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비슷한 뉴스에 이렇게 상반되게 시장이 반응한다? 조금 이상하죠. 실적 발표 며칠 전에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어려워서 감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 업무를 AI로 대체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꾸준히 감원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뉴스 계속 올라와요. AI 인재들을요, 비싼 돈 주고 데려오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AI로 상당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들면요, 비용이 감소합니다. 비용이 감소하면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비용이 감소했는데 매출마저 증가한다? 그럼 영업이익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이 더 증가하고요. 투자 여력은 더 많아집니다.
다른 회사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더 강력한 AI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빅테크 앞으로도 어닝 시즌마다 노이즈는 항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이상이 없는 이상 그냥 더 사시면 됩니다. 지난 9월 24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요, 국내 빅테크 ETF들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세 계좌 통해서 빅테크 ETF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영상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상장 빅테크 ETF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미국 상장 빅테크 집중투자 ETF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집중투자 ETF가 거의 없어요. 빅테크 집중투자 ETF는 MAGS, 맥스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QQQ와 같은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큐빅이라는 ETF도 있는데요. 운용 규모가 아직은 작아서 매매하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미국 상장 빅테크 ETF 찾으신다면 맥스 투자하시면 됩니다. 실제 미국에서도요, 이 빅테크 ETF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ETF가 바로 맥스입니다. 이름만 봐도요, 매그니피센트 7이 떠오르죠. 올해 4월에요, 1분기 빅테크 어닝 시즌 맞춰서 이 맥스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맥스의 운용 규모가 1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7종목에만 투자합니다. M7 7종목에만 투자한다고 투자 설명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구성 종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7종목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테슬라랑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이 역전된 지가 꽤 지났죠. M7이요, 시가총액 상위 7종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맥스는 여전히 테슬라를 편입하고 있어요.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7종목들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나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편입비 차이가 꽤나 크게 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해요.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 수준이 되겠죠. 2025년 10월 29일 맥스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정확하게 동일 비중은 아니에요. 리밸런싱 직후에는 14.2%로 비중이 동일하겠지만 상대적인 주가 흐름에 따라서 편입비는 이처럼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데요, 종목 교체는 당연히 없고요. 7종목을 다시 14.2% 동일 비중으로 맞추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한 분기 동안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빅테크 ETF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7종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모두 10종목에 투자하는데요. 이 10종목은요, 시가총액 순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국내 빅테크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비중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인데요. 테슬라와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되었고요.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이 상위 빅테크 종목들과 비교해봐도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국내 빅테크 ETF들은 시가총액 순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요, 테슬라 비중이 5% 수준이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상위 7종목 말고 나머지 3종목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시가총액 8위이기 때문에 비중이 2.1%밖에 안 되죠. 두 ETF 모두 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맥스는요, 테슬라를 14%나 투자를 하고 있죠. 테슬라 비중이 높다는 것도 맥스가 국내 빅테크 ETF와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스닥 100 상위 3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큐탑도요,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M7 비중이 높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M7 비중이 5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빅테크 집중 투자 ETF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실제로 맥스와 큐탑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편입비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일수록 이 편입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큐탑에 투자를 하시면 QQQ보다는 빅테크 성장의 수혜를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빅테크 집중 투자가 목적이라면 이 맥스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은 맥스가 훨씬 높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보이죠. 이 파란색 선이 맥스인데요. 하락할 때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요. 상승장의 성과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근 6개월은요. 맥스가요. QQQ나 Q탑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하락장에서는 더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더 올라가는 변동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맥스 하락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국내 ETF 시장에 많은 빅테크 ETF들 있는데요. 미국 상장 ETF 직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맥스도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